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이 전남 광주에 들었습니다. 해남 기업도시에 대규모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화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들어섭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에서 착공식을 열고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센터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서비스에 필요한 초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자원을 구축해 산업계와 연구기관, 대학 등에 공급하는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센터는 해남 기업도시 내 약 1만 5천 평 부지에 조성되며 총 사업비 약 2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8년까지 40메가와트 규모로 구축한 뒤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맞춰 2030년까지 80메가와트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들어서면 인공지능 반도체와 클라우드,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업의 집적과 전문 인력 유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아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영배 시장은 반도체와 전력, 첨단 제조 역량을 갖춘 전남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2027년 순천에 모입니다. 60여 개국 6천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개최지로 순천이 선정되면서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김재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가 2027년 세계 태권도 한마당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기원이 주최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품새와 격파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문화를 교류하는 국제 태권도 축제입니다. 대회는 2027년 7월 말부터 4박 5일간 순천 팔마체육관 1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15개 종목 170개 부분에 걸쳐 6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6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각국의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시는 팔마체육관을 중심으로 갖춰진 체육 인프라와 지역의 관광 문화자원, 대규모 국제행사 운영 역량 등이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순천을 알리고 국내외 방문객 유입에 따른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은모 순천시장은 순천의 자연과 문화, 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미군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이야포 두릉여 사건이 76주년을 맞았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화래 기자입니다. 여수 이하포 두루겨 미군 폭격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하포 두루겨 미군 폭격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여수 남면안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과 조업 중이던 어선이 미군기의 기총사격을 받아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여수시는 이하포 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 주민과 기관,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모 영상 상영과 추모사 낭독, 헌화와 분향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열린 평화문화제에서는 공연과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과 함께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또 침몰선 실태조사와 유해 발굴 용역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지역의 아픈 역사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생명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사람들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한 광양 출신 백암 이경모 사진가가 탄생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와 고향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그의 작품을 통해 사진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한 광양 출신 백암 이경모 사진가가 탄생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양시는 이경모 사진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기념전을 마련했습니다. 백암 이경모 사진가는 해방 이후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 기록으로 남겼으며 대한민국 기록사진을 대표하는 사진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전은 이경모의 시선, 사라짐 앞에서 사진으로 남기다를 주제로 그의 대표 작품 14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역사적 현장과 사람들의 삶, 문화유산으로부터 고향의 풍경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한 시대를 기록한 이경모 사진의 가치와 작품 세계를 조명합니다. 시는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이경모 사진가가 남긴 기록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전은 8월 31일까지 광양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른 8월, 순천의 대표 여름 농산물인 월등 복숭아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1회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체험 행사에는 손은모 순천시장, 김문수 국회의원, 시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해 복숭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우리 농민 농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축제가 끝까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배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 판매장이 마련돼 신선한 월등 복숭아를 선보였으며 노래 자랑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도 이어져 행사장의 흥을 더했습니다. 월등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돼 당도와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사 지은 지 10년 넘었습니다. 올해는 월등 복숭아 당도 좋고 하여튼
우리 월등 시민들 지금 열심히 복숭아 찍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 월등 복숭아 화이팅! 올해 생산량은 약 1,400톤으로 전망되며 주요 도매시장과 현지 직판장,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이상기후로 해서 좀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올해는 지금 날씨가 많이 도와준 관계로 맛도 멋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 기회로 이 체험 행사를 함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 홍보를 많이 알리고 복숭아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더 맛있게 더 연구를 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면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환경 정비랄지까 이렇게 무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등 복숭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은 농가들의 어떤 피땀 어린 어떤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천시는 월등 복숭아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체험 행사와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전남 광주 지역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순천대학교에서 전남 광주 혁신 포럼과 함께 당원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가 잇따라 지역을 찾으면서 전남 광주 지역의 당신과 민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항만공사의 독립체제 유지를 촉구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광양항만공사의 독립체제 유지와 자율성 강화 필요성을 담은 담화문이 발표됐습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도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나 작업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온이 빠르게 오를 수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한데요.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을 전남사건 집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온열 질환은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육경련, 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거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밝은색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 등을 이용해 햇볕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일정 시간마다 그늘진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어지럼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몸의 열을 낮춰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스스로 물을 마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음료를 먹이지 말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더위에는 잠깐의 무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사회의 변화를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새 것보다 오래된 것에 더 눈길이 가는 요즘입니다. 영화 속 빈티지 패션부터 구형 디지털 카메라와 LP 음반까지 한때는 낡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취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불고 있는 빈티지 열풍,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 이도훈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이도훈입니다. 요즘 영화관과 전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빈티지인데요. 최근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호프에서는 배우들의 의상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워크웨어와 웨스턴 룩, 밀리터리 룩 등 다양한 빈티지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SNS에서는 영화 속 사냥꾼들의 패션을 따라 입는 이른바 호르티스 룩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영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동묘와 동대문, 남대문 등 전통시장에는 구제의료와 중고 카메라, LP 음반을 찾는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때는 외면받던 물건들이 이제는 새로운 감성을 담은 아이템으로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상이 된 지금도 구형 디지털 카메라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선명한 화질보다 거친 질감의 아날로그 감성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LP 음반 역시 특유의 잡음과 따뜻한 음색이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제의료도 직접 옷더미를 뒤져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면서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을 넘어 취향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영화와 소비문화 전반에서 빈티지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 것일수록 좋고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소비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시간의 흔적이 담긴 디자인과 물건만의 개성을 하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빈티지는 더 이상 과거를 흉내내는 유행이 아닙니다. 새로운 감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영화 속 의상이 패션 트렌드가 되고 전통시장이 보물찾기를 즐기는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소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이도훈이었습니다. 지역의 오늘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사 논평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제 더위는 단순한 계절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터와 에너지, 도시의 기능은 물론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는 기후위기.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시사 논평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날씨 이야기입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일기예보가 아니라 거의 재난예고 수준입니다. 올여름은 7월부터 심상치 않은 고온이 시작되더니 8월엔 기존 기록을 싹 다
갈아치웠습니다. 경남 양산은 무려 42.5도. 정말 믿기 힘들지만 이게 일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기후 급변으로 인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 폭염 때문에 일찍 문을 닫았고, 이탈리아 우비치 미술관은 냉방이 고장나서 아예 휴가 냈습니다. 모나리자도 더워서 밖으로 못 나오는 여름이라니, 명화도 폭염 앞에서는 별 수 없나 봅니다. 영국의 한 병원은 냉각장치가 고장나면서 MRI가 멈췄고 진료 수백 건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섬뜩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가뭄 때문에 멈춰선 일입니다. 프랑스는 강물 온도가 너무 올라가 이번 여름에만 벌써 2번 원전 가동을 멈췄고, 헝가리는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팍스 원전이 44년 만에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루마니아는 냉각수를 확보하려고 해군까지 동원해 강 바닥을 폭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전기 만들자고 강바닥을 폭탄으로 뚫는 여름이라니. SF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난리 법석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스페인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페인은 원래부터 낮 시간대에 도시가 멈추는 나라죠. 뜨거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현지인들은 낮잠을 자거나 실내에 머뭅니다. 대신 퇴근 시간은 밤 8시로 서구권 평균보다 3시간이나 늦습니다. 낮엔 셔터를 내리고 해가 꺾인 뒤부터 저녁 식사, 산책, 사교 활동이 시작되는 문화입니다. 예전엔 스페인 사람들 게으르다고 놀렸는데 이제 보니 스페인이 앞서가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2023년 폭염을 겪은 독일에서도 의료계를 중심으로 독일판 시에스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스페인 특유의 낮잠 문화가 폭염 시대의 표준 생활 모델로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뭐 지금이라도 탄소 확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해야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도 기후 시스템은 최소 몇십 년 이상 계속 가속합니다. 브레이크 밟는다고 차가 그 자리에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가 데워지고 빙하가 녹는 데는 관성이 있어서 오늘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해도 이미 쌓인 열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건 탄소 줄이기는 당연히 계속하되 이제는 기후 적응이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 설계, 노동 기준, 에너지, 물 인프라,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생활 리듬 자체까지 폭염과 함께 사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새로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한 숙제이고 지금 우리는 당장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매일 싸워야 합니다.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고 지끈지끈 열이 납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머리를 식혀야겠습니다. 이영춘의 시사논평 여기서 마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색과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꽃과 식물, 자연이 품은 생명력을 자신만의 색채로 그려내는 김명희 작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꽃과 풍경도 작가의 시선에서는 새로운 색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수년간 서양화 작업을 이어온 김명희 작가는 자연에서 받은 인상과 감정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표현해 왔습니다. 작품은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사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꽃과 식물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과 의해 달라지는 풍경의 색과 형태가 제 마음에 가장 알맞게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 제가 원하는 대상을 포착하고 그 순간 감동의 울림을 회화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자연에서 느낀 감정과 이미지를 새롭게 재구성해 화면에 담아냅니다. 원초적이고 직관적으로 색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품에 표현하는 색은 자연의 색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을 바라보며 느끼는 제 마음, 색채와 자연의 색, 서로 융합되는 교육 과정에 만들어집니다. 김명희 작가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밝고 맑은 색채입니다. 이 그림은 경기도 어느 마을, 엄솔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드로잉을 갔는데 너무 포근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라 어머니의 fun속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색과 이런 걸 보며 드로잉을 하였는데 거기에 포함하고 싶은 것은 강인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엉겅퀴 꽃을 같이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색을 통해 자연의 생동감과 따뜻한 정서를 전하고 그 안에 희망과 설렘의 감정을 함께 담아냅니다. 작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 자기만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거를 끌어내서 그 색을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알아보시고 그럴 때가 제일 좋죠. 자연이 품고 있는 생명과 따뜻한 정서를 자신만의 색과 형태로 풀어내며 작품 속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느낀 따뜻함과 생명력을 자신만의 색채로 담아내는 김명희 작가. 그의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자연의 모습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변화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